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에서 에너지 수입을 하는데요. 이게가 2016년도에는 530억 달러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캐나다하고 멕시코도 상당히 이제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수소 경제가 본격적으로 도달하게 되면 이제 에너지 가격이 엄청 싸져요. 그래서 수소 시대가 오는데, 그래서 풍력이나 태양력도 저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굉장히, 또는 오토바이 엔진으로 이렇게 자동차 엔진으로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감안하고 연구자석을 두께로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의 형태라도 입자나 가로의 대중소 홈을 파서 이렇게 하고요. 홈을 파면 표면적이 넓어져요. 그래서 전기선은 피복 없이 대중선입니다. 네, 송전선은 그래서 구리를 대중소 이렇게 두께를 틀리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는 앞뒤로 이렇게 교류죠. 에디슨 식률을 뭐 그럴 필요 있냐? 전기선은 구리선은 대중소랑 왔다 갔다 한다. 멀리 송전이 된다. 통신선, 광섬유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전기선, 피복선, 통신선의 어떤 광섬유선 모든 형태의 피복에 유리석용 코튼 예사라 유리마크를 넣어서 제조하고, 해적 케이블이라든 동축 케이블에도 쓸 수 있고, 통신선에서 피복에 상관없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안팎으로 코팅 고조를 줍니다. 이것은 뭐 철사, 철근, 철망 이런 데도 모든 금속 종류, 이렇게 구리 같은 동판, 이렇게 반도 최료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트렌지다, 카페스다 구조에도 다 들어가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고무 플라스틱, 그다음에 이런 플라스틱 유리창, 독이 뭐 이렇게 뭐 도자기, 뭐 그릇 같은 유리 그릇 같은 데도 들어가고, 금속 원성 다양한 펄도 들어가요. 이런 독이 같은 데는 유리창, 플라스틱 유리창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실리콘 웨이퍼, 어떤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에도 줍니다. 그래서 일단 피복을 입히는 기술도 쓰죠. 전기선 피복처럼해서. 그래서 그렇고 낸드 플래시, 실리콘 웨이퍼라든지 이렇게 모든 기판 종류 마더보드, 그래서 이게 낸드 플래시라든지 어떤 HBM 적청할 때 되게 싸게 적청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미국 전체 수입에 캐나다가 하루에 200, 국내에서 이렇게 캐나다산 우유 것이 좀 싼데요. 캐나다 좀 싼데, 글로벌 사이 원유 생산량의 81%를 수출하고 97%가 미국으로 갔다. 그래서 이 관세 전쟁이 본격화돼 캐나다에서 원유가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캐나다 배럴당 60달러 내에서 가격이 형성돼 있어서 국내 정유 사산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고, 두바이 원유는 배럴당 70달러, 올리샌드 비중이 높고 품질이 더 떨어진다는 것이 캐나다는 원유 약점이다. 이렇게 해서 국내 경유상의 경우 중증유 정제 시설을 모두 갖고 있어서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캐나다 역시 로키 산목을 횡단하는 TMX 트랜스 마운틴 송유관 프로젝트를 확장해서 하루 30만 배럴, 89만 배럴을 해서 미국의 지역으로 수출효력을 강화하기, 미국이랑 의존할 수 없다는, 이게 수소 경쟁일 때 캐나다도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미국도 그렇고, 사우디, 중동, 뭐 베네수엘라, 또 전 세계 원유 생산, 러시아도 그렇고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5월 TX 벌써 기술은 다 만들어졌어요. 제 방식으로도 만들어졌고, 제 방식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TMX 완공률 캐나다 해상 원유 수출량 65% 증가했다. 해서 좀 단가가 이렇게 싸니까 거의 뭐 10% 이상 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운송에 있어서 가격만 괜찮다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 계약도 가능하다. 국내 원유 도입은 사우디아라비아가 39.1%, 미국이 15.3%, 이라크 11.7%, 유럽연합이 11.4%, 쿠웨이트가 6.5%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원유 수입은 아예 없었는데요. 미국으로 다 가기 때문에, 근데 미국의 관세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하면은 이쪽에서 캐나다에서 원유 수입은 전체 0.13%, 딱 2달 동안 소량 들어왔다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데 미국이 이거를 관세를 부과를 해갖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SK 이노베이션이 기회를 따라 캐나다에서 원유를 도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원유 아시아 공급 증가가 이루어진다면 일본도 아무래도 그럼 노리겠죠. 그래서 대만도 있을 수 있고 중국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꽤 괜찮다라는 생각이. 미국이 캐나다 에너지 수입
적자를 볼게요. 근데 꽤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근데 에너지이기 때문에 미국을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수소 경제 등장하면 미국도 석유 가스 부분이 대폭적으로 이렇게 기업들,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술은 다 벌써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안 하는 건데 제 기술도 있는데도 안 하시. 제 페이스북에 왕창 들어오시겠죠. 전 세계 정부에서 왕창 들어왔는데 내가 팔로우 사게 했느냐 물어보세요. 유정민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캐나다 총리, 인도 모디 총리 물어보세요. 그다음에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 캐나다 의원들한테도 우리나라 의원들한테도 물어보세요. 당 차원에서 들어왔고 미국 부대 자체가 100군데 이상 들어왔는데 전 세계 정보기관이 다 어떻게 우리나라 국정원도 광고로 들어오시고 중국 정보기관, 영국의 MIO, 러셀 상원으로든지 들어왔고 트럼프, 머스크 가족 어머니가 하셨던데, 빌 게이츠 이렇게 이런 부분도 들어오시고 찰스 왕이 들어왔더라고요. 찰스 왕이 팔로우도 들어오셨는데. 교황청 같은 데서도 공식 매체로 들어. 저는 팔로우 사기 치지 않아요. 그쪽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 정부가 사실상 이스라엘군도 그렇고 꽤 많은 일본 정부도 국가 차원에 들어. 중국도 지금 정보기관이 20군데 장수성이라든 들어오고 정보기관 들어왔고 보경 언론부터 해서 20군데가 들어. 인도는 뭐 정부 차원에서 아예 들어왔어요. 군까지 해가지고 미국 군부대가 한 100군데 이상 소개하고 인도 군도 저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막대한 양의 원유를 수입하며 에너지 수입 적자를 기르는데 이게 얼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학습 차원에서 조금씩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렇게 대략적이라도 알아도 이게 괜찮다. 미국 전체 원유 수입의 60%는 캐나다에서 필요되는데 수소 경제가 이제 등장하면 이 부분의 수입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캐나다 전체 수출의 77%, 전체 수입의 50%가 미국에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동에서도 그런 가격을 내려야 되는 부분인데 전 세계 미국으로는 나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 도입 원유 가격이 전 세계 낮아지게 되면 $1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좀 $1가 강세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같은 가격 대비해서 좀 더 많은 원유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일평균 400만 배럴 그 이상 이렇게 보통 품질에 있어서 이렇게 좀 더 정제를 좀 많이 해야 돼서 오일샌드 기반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서부 텍사스산 원유 보다 배럴당 $15 이상 낮게 거래되고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운송비에 있어서 자기들 운송비를 감당해주거나 반반씩 해준다면 아시아 쪽으로 대폭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 운송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캐나다산 원유가 주로 서부 엘버타 주에서 생산되고요. 엘버타 주에서도 저한테 대거 팔로우 들어와셨는데 수출량의 대부분은 미국 중부 동남부 지역에 공급되었는데 석유관 확장 공사가 로키산 해산을 반대로 태평양 남해과 시라나를 쓰는 파이프라인이 충분히 개통되지 않았다. 그래서 정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진류, 고유황료나 태생제 한계를 가진 캐나다산 원유가 운송 비용이 막대해요. 그래서 막대한 운송 비용, 제한된 구매자 풀, 후천적 장애 시장에서 캐나다 디스카운트를 불릴 정도로 저렴하게 제대로 운송을 제 물량을 대주지 못한다. 뭐 이게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아시아 쪽으로서는 이렇게 수입하려고 그러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거는. 근데 석유관 확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평균 89만 배럴 캐나다에서 원유를 태평양으로 운송해서 아시아 시장에 직수출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미국 철도를 이용해 가지고 만약에 철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유를 갖다가 아시아 쪽으로 들어온다면 시간이 엄청 빠르게 단축되겠죠. 아예 그냥 캐나다가 이렇게 원유를 이렇게 제주도에 그냥 대량으로 갖다 놔서 거기서 판매를 해버리면 이게 괜찮지 않나. 사우디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시아 쪽으로 어차피 들어갈 물량이라면 계속해서 배를 시달려 주문이 있든 말든 갖다 놓는 거야. 완전 짱 좋지 않아요? 가스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비축을 우리나라에 하는 건데 비용 좀 주더라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괜찮죠. 우리나라에서도 나쁘진 않다. 좀 이렇게 혜택을 그렇죠. 세제 혜택을 좀 줄 수도 있다. 어차피 들어온 물론 우리도 급한 데서 딱 그게 이게 몇 달 후에 와요? 한 거보다 지금 당장에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중동이나 이렇게 어떤 베네수엘라도 괜찮죠. 그래서 근데 베네수엘라는 약간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나 뭐 캐나다 아니면 중동 뭐 이런데 또는 러시아조차도 갖다 놓고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꽤 괜찮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또 판매할 수 있고 거기서 실어가지고 거기서 파이프라인 건설하면 돼. 일본에다 바닷속 안 가지더라도 정유선에다 그냥 실어 놓으면 되니까 가스도 그렇고 완전 짱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방금방 물건을 대줄 수 있어서 그래서 전 세계 물류 기주로서의 제주도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 만에 일본, 한국, 대만을 공급하고 중국도 물량이 엄청 쪽 철도에 실어는 아시아까지도 아시아 그냥 배로도 갈 수 있고 유럽까지도 짱 갈 수 있는데 러시아도 대응할 수 있고 뭐 모든 물류 창고로서 제주도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전체 수입량의 3분의 2에 달하는 규모를 이렇게 캐나다가 해줬는데 일단 정제 비용이 좀 더 높아지긴 하는데 거기서 아예 그냥 정제시설을 갖다가 한국에서 제주도에 만들어가지고 정제시설까지 가져오면 들어오면 거기서 곧바로 정제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판매를 해버려도 상관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새 이게 중국산이 워낙에 싸게 들어와서 그러면 협력적으로 이게 한국이나 일본 쪽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싸게 줄 테니까 우리가 한번 갖다 써봐라 그래 구매처를 넓히는 상황에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제주도에서 이거를 허락할지는 모르겠어. 환경오염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라도 쪽이라든지 이런 데도 괜찮긴 합니다만은 컨테이너 항만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육지 배송을 또 해야 되니까 제주도는 이렇게 육지에 있더라도 여기 해상 항구 쪽으로도 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철도를 그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주도에서 그쪽으로 철도를 좀 확장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이프라인을 만들든지 그래서 항구에서 곧바로 정유를 수출하든지 아예 그냥 정제 공장을 거기다가 미니로 조금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금방금방 갖다 쓰면 이게 진짜 서로 이렇게 이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송유관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환경오염 문제가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철도를 제주도에서 좀 확충을 해야 될까. 도로 운송을 해도 금방 가요. 금방 가긴 가는데, 전용 철도를 만들어도 물류 기주로서의 제주도에게 가능하다. 컨테이너 항이 최근 건설이 됐는데 중국과의 물류망 조금 있고 물량이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물류 규주로서 주한주일미군 거기다 갖다 놓으면 그래서 그것도 괜찮고 국내 기업도 괜찮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운송을 만약에 가능한다면 갖다 놓고 이렇게 해도 국내 기업도 나쁘진 않다. 미리미리.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보기엔 괜찮을 것 같은데. 네네. 물류 규주로서 이렇게 제주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기다 갖다 놓고 미국도 그럼 만약에 가스 수출한다, 원유를 수출한다고 해서 올샌다 그럼 미국도 갖다 놓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아시아 쪽으로 중동산 원유는 두 달 걸려요. 그러면 그런데 빨리 운송비가 이게 자기네들이 정기적으로 운송을 하니까 자기네 배를 만들어 가지고 운송을 하면 자기네 배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자기네 배를 만들어 갖고 하면은 운송하면서 추가적 이익이 생기니까 이렇게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네 정기적인 운송으로 갖다 놔야 되니까 정기적 운송을 계속해서 한다면 그리고 그 추가적인 자기네들이 이익을 누리거나 싸게 더 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알래스카 쪽으로 딱 트면은 진짜 좋을 텐데. 캐나다도 항구를 좀 많이 개발을 해서 하면 나쁘지 않다.
캐나다도 미국도 항구를 좀 많이 개발하고 철도 운송, 그다음에 제주도에도 물류 기주로서 이렇게 철도를 금방 깔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뭐 원유만 아니라 이런 가지 물건들을 갖다 신속히 거기 실어 나르면 컨테이너 쪽 실어 갖고 컨테이너 쪽에는 그렇게 운송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